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 당면한 북핵 문제와 또 이 현재 대란이 되고 있는 교원 임용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 교육에 관한 문제 등을 저출산과 관련 지어서 말씀드리고,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김정은이가 ICBM을 쏘거든 핵실험을 하든 나름대로 정부의 발표만 믿고 설마 그럴 일이 있어야 하고 상당히 느슨하게 아무런 이 걱정 없이 지내왔습니다만은, 이제야 드디어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보수 우파 농객들의 이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 차례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서울에 있는 유튜브 방송이 많지 않습니까? 정규제 방송, 황장수 뉴스 브리핑, 진정 토크, 신의 한수, 그리고 조갑배닷컴 등, 그리고 여러 채널에서 북핵 위기에 대한 걱정을 하였습니다마는, 공중파 방송에서 방송을 되지 않고 이 유튜브 방송으로서는 이 시청자들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은 파급 효과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중파 방송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 북핵에 대응한 KBS 방송에 저녁 7시 나오는 9시까지 하는 백운기의 공감 토론이나 또 아침 7시에 하는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등에서 나름대로 대학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북핵 대응 방법 전략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확한 해법도 없고 그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현재 상황들이 그나마 괜찮은 듯한 그런 정도로 아주 국민들의 이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툭 하면은 그거 지금 일본처럼 그래 하면은 무역이 기조가 무너지느니 경제가 무너지니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하고 있는 그건 호들갑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우리나라 국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아주 정상적인 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걸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KBS 방송이라든가 그런 이 KBS 라디오가 저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지금. 저는 몇 달째 청와대 분수대 앞에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성주 사드 배치를 함에 있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설치한 그것이 마치 잘못된 정책인 양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인 한민구 장관을 질책을 했고, 왜 사드 배치 2기인데 4기를 더 가져왔느냐는 식으로 질책을 했고, 여러 가지로 안보에 관해서는 그냥 대화만 하면은 다 되는 것처럼, 대화만 하면은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북한 핵은 절대 만들지 않는다, 책임지겠다. 책임을 진들 국민이 다 북한 핵에 목숨을 다 잃고 나라를 뺏기고 난 다음에 책임을 어떻게 진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을 질라 그러면은 현재 김대중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대통령임금, 즉 대통령 애우에 관한 재반 조치를 사후에라도 탄핵에 조치를 해서 국립묘지에서 파내고 가족에게 돌려주고 대통령 애우를 중단하는 것이 그나마 현재 상황에 책임을 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가 오판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북을 때릴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옳게 군대도 갔다 오지 않아 놓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가 오판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북한 핵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핵 개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자기 혼자 노벨 평화상 타고 노벨 평화상을 타려고 그러면은 확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을 해서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이 북으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도록 공존할 수 있는 길을 확고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평화의 상을 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지. 잠시 자기가 이용해먹고 자기는 영광을 누리고 우리 국민은 이렇게 위기로 내모는 이게 노벨 평화상 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다시 돌아가서 지금 청와대 분수대 앞에는 보수 1인 시위는 저 혼자뿐입니다. 윤희상 묘소에 독일의 윤희상 묘소에 김정숙 여사가 갖다 준 동백꽃이며 묘소 참배며 하는 것이 나라냐고 할 적에 북한 핵 완성을 김정은이 완성을 위해서 시간 벌려주게 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다라고 했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두 번째로 국정역사교과서를 폐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청소년들이 검정교과서에 나타나 있는 친북적이고 종북적인 내용들이 세뇌화되어서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하는 이러한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김상곤 경기도 교육청이 있을 적에 체제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학교에 지원하지 않고 거진 자기 무상급식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경기도 관내에 있는 체제재난지원 대상인 종합평고등학교에 16개 학교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지금 장관이 되어 있니 이게 나라입니다라고 제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면서 보니까 성주 사드 배치 반대한다는 1인 시위 단체가 여러 명 와 있고 깃발을 높이 들고 하고 있고 한미연합훈련은 북진 침략 행위라고 그만두라고 하고 있고 이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성주에는 그 마을 주민인 아닌 외부에서 충동질 해가지고 사드 배치장에 공급되어야 할 기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사 장비를 하지 못하게 민간인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김정은이의 지금 지령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나라인지 정상적인 자유 대한민국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가 볼 때는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아요. 허수아비. 어떤 발령을 냈다가 참여연대가 반대하면은 다시 끄집어 이룹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바꿉니다. 참여연대가 깊숙이 문재인 대통령 그냥 완전히 앞에 내세워놓고 그분들이 인사이동을 다 모르고 있어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전체를
좌파 일색으로 만들면서도 거기서 또 참여연대가 간섭해가 더 좌파인 사람을 갖다 놓는 이런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니 6.25 참전 기념일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참석하지도 않고 육군을 홀대하고 대폭 인사이동을 하고 북한 핵이 날아오는데 청와대는 200명이나 되는 세월호 유독들 모셔다 놓고 지금 그런 거 챙기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휴가 가고, 휴가도 보통 휴가가 아니고 미사일 쏘아도 휴가 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와대에 앉아서 밤낮을 지새도 해결 안 될 이런 귀한 시간대에 휴가 가고, 또 뭐 이번 10월 달에 임시 공휴일까지 정해가지고 희희낙낙 놀아라. 조그마한 중소기업체 사장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북핵 문제를, 답이 간단한 문제를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계속 시간만 낭비하고 언론기관을 통해가지고 정상적인 답을 내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방송 들어봐 본들 아무 필요 없는 방송, 뭐 MPT 탈퇴는 절대 안 된다, 전략 해무기 절대 못 가져온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면 계속 이래 당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말도 아닌 살인자한테 대화하겠다고 자기 형도 죽이고 오리발 내밀고는, 이 말레이시아에서 전체적인 힘있집을 다 잡아 했는데 북에 있는 말레이시아 대사관 직원들을 갖다가 인질로 삼아가지고 할 수 없이 김정남이 시신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그 당시에 아주 치밀하고 극비리에 중단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나라에 수백 명이 인질이 되어가지고 몸값을 다 치러야 될 그런 위험을 구해 주었는데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또 개성공단 문 열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미국에 있는 그 뭐 원비언가 그 사람도 계속 데리고 있다가 죽을 때가 돼서 미국에 보냈는데, 미국에서는 뭐 처음에는 뭐 하는 듯 하더만 지금 어찌 된 판인지 아무런 그게 없어요. 북한 국경에 얼렁거리면 잡아다 놓고 인질해가지고 몸값을 받는 놈들인데,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인질이 된 상황인데, 이제서 할 수 없이 오늘 조선일보 보면은 이제 뭐 사설에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는 식으로 그래 말하는데, 그 조선일보 사설도 내용 맞는 거 아닙니다. 마지 못해서 진짜 그런 식으로 뭐 응징하겠다고 뭐 하는 이야기 한마디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응징할 만한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북에서 어느 장소에서 ICBM을 쏘았는지, 미사일인지 핵인지 장사폰지도 구분도 못하고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처를 한단 말입니까? 말만 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핵에 대응하는 방법은 답이 바로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것저것 공감 토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저녁에도 뭐 또 방송한다 그래. 그런 방송하지 마세요. KBS. 전 송영선 새누리당 의원, 그 국방위원이었죠. 또 이충건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분은 지금 시간이 가면은 시간이 째깍째깍 할수록 계속 우리에게는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시간이 1초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자꾸 핵폭탄의 위험이 더 오고 있다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설치한 4대 배치를 질타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뭐가 필요 있어요? 수소폭탄으로 폐허가 되고 날아가 버리고 없는데 무슨 환경이 필요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환경입니까? 그 풀이 있습니까? 산이 있습니까? 핵이 날아오는데 더불어 우리 인명까지 야구 방망이로 달겨드는데 우리나라는 나무 젓가락 가지고 지금 앉아가지고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야구 방망이로 뒤에서 머리통을 내리치고 단방에 우리나라가 사람이 죽을 지경인데 앞에서 뒤에는 뭔지도 모르고 나무 젓가락 하나 들고 앉아가지고 응징하겠다고, 응? 혼을 내겠다고.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조선일보 신문에 보면요, 많이 지금 전에보다는 달라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사설에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만 봐도 지금 대통령이 하는 일을 보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고 김정은이가 뭔가 둘이서 압력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이 그 조선일보 사설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우파 유튜브에서도 여러 차례로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이런 판국에도 성주 사드 배치장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제 대통령이 빨리 임시 배치된 거 빨리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이북의 동조 세력으로 간주해가지고 저는 구속 수사하게 되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구속 수사해본들 뭐 판결이 나겠습니까? 고영주 MBC 박문진 이사장의 말을 빌리면은 1000명의 사법고시 합격자들을 1차, 2차, 3차 면접시험에서는 한두 명 정도 탈락시키는데 그때 한반도의 정체성을 물어보니까 한반도의 정체성은 북한에 있다고 10명 중 8명이 대답했다 하는 이런 판국의 법조계에서 우리나라 사드 배치장에 그 반대하는 사람들 잡아 넣어 본들 자기 우군들 들어와 있는데 그 옳게 재판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북한 핵은 해소는 간단합니다.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항공모함 2대만 오면은 단실에 북한 핵뿐만이 아니고 김정은이가 불장난을 할 기미만 있으면 단번에 해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그 긴밀한 방위체제 구축이라든가 미국과의 혈맹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참수작전 저거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죽이는 것을 계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말하고 그러면 누군들 김정은이가 목내놓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송영선 의원은 아주 극비리에 조치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부터라도 대북 전략만큼은 아주 극비리에 국민들도 알 필요 없고 지금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까발려 가지고 뭐 하는 거는 전부 쇼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깜짝같이 모르게 해놔놓고 나중에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국민들이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단계가 되려고 그러면은 다음번에 내가 말씀드릴 국정역사교과서, 언론 이게 정상적이 되어야 됩니다. 국정역사교가 바로 되어야 이북의 실상을 알고 이것을 실상을 알리는 언론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해야 좌파가 더 뿌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MBC 방송사장 그 개인에게 대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혹자는 이 북한 수소폭탄이 지금 완성됐는데
일개 방송사 사장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시위를 하느냐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차피 그 사람들 뭐 하는 것도 노는 사람들인데 그기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북한 핵은 송영선 의원 말대로 김정은이 참수하고 항공모함 2척만 우리나라에 배치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문재인 대통령은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사고 있는 MBC 방송 사장 지키기가 바로 언론을 지키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넘어가면 도미노 현상이 되어가지고 언론 노조의 장난에 놀아난 대통령의 암시에 의해서 왜곡되이 국민에게 전하는 이것이 계속 국민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좌파 전국을 만들고 국정역사교과서가 잘못된 것처럼 또 홍보를 하고 있고 탈원전이 정상인 것처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부 다 바로 잡아놓기 위해서는 MBC 방송국에 지금 그나마 제대로 하고 있는 김장겸 사장을 지켜야 되는 경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 사법계 지금 정치 권력은 우리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똑똑합니다. 많이 속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명 중 8명이 이북의 김일성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자편행이 됐든 어쨌든 간에 8명이 북한이 정통성이 정체성이 있다 하게 되면은 이런 재판을 이제 국민들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알파고를 5조를 주든 10조를 주든 100조를 주든 사와가지고 알파고만 와가지고 재판하면은 사법기관에 들어가는 예산 전략되고 판검산 배출시킬 필요 없고 그냥 법과에서는 알파고 판사가 재판할 수 있는 자료만 입력하면 되는 그런 정도의 알파고 재판이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모 변호사가 거론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판검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알파고가 할 경우에 거기 입력하는 사무직업만 법과 나와가지고 점검물만 입력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알파고 재판이 정착화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괴벨인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좌파 천국의 판사들이 하는 것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검사가 체포영장 발부해가지고 법원에서 판결 승인하고 이런 공포정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런 공포정치 속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